안녕하세요. 브라질 뉴스를 전하는 남자 손정수입니다. 어느덧 9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몇 가지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율입니다. 환율이 당연히 오르면 물가도 오르겠죠. 빵 가격이 약간 10% 올랐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것은 8월 달에만 5%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하면 40% 이상 올랐다고 지금 계속 환율이 고환율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내려갈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속 고환율로 이어지면은 당연히 뭐 수출은 몇 가지 된다라고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좋은 게 절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뭐 빵가득 큰 먹거리에는 1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직접적인 수입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수도관 뭐 이런 밸브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제가 본 거니까 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위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제조한다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품인 철 가격이 지금 한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뭐 당연히 뭐 제조사도 그렇고 아니면 뭐 부속을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다 보니 시중에 물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나 뭐 제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또 하나는 요즘같이 이제 고환율이 되니까 그러니까 브라질 헤알화가 폭락하니까 수출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브라질 물가 싸네? 그러면은 야 몇 개 살게 라고 해서 지금 뭐 몇 가지 제품들이 지금 활발히 팔리고 있고 또 당연히 뭐 그렇게 팔리다 보니까 뭐 그 공급하는 회사 측에서는 환율도 올랐겠다. 뭐 그동안 뭐 여태까지 뭐 수요도 늘었겠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이게 장단점을 제가 보는 거는 장점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거는요. 그만큼 경제가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당연히 경제 상황이 모두 멈춰있기 때문에 이러다 굶어 죽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갖다는 부품부터 시작해서 수출 물가까지 자꾸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는 수요가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공급은 거기에 맞춰서 생산하다 보면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은 브라질 경제가 다시 살아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이 3월 달부터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십몇 년 전부터 썼던 글들을 다시 다 읽으면서 보니까 브라질이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계속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날까지 어렵다는 건 아니죠. 경제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려웠으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없어지고 강한 사람들만 살면서 점점 더 탄탄해지는 그런 경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주위에서 뭐 폐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또 호황된 업체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제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 이게 뭐 죽겠구나 망했구나 라는 것보다 이제 좀 숨통이 튀면서 좀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요. 부정적인 표현은 당연히 뭐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자꾸 물가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뭐 값어치가 떨어져서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부가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가장 큰 우려입니다. 80년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 당시 뭐 인플레이션이 뭐 1년에 몇천 프로 올랐어? 뭐 한 달에 몇백 프로 올랐어? 라는 식으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도 정부 말을 믿지 않고 그렇게 되면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브라질 정부에서는 이제 국회에다가 2021년 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9, 10, 11월, 12월 이게 4개월 동안 현재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600헤알씩 주던 것을 이제 반 정도 되는 300헤알을 계속 주겠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예산에 이제 상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보건부 쪽에 뭐 돈이 얼마큼 뭐 몰렸다 아니면은 뭐 교육부에서 뭐 21% 뭐 예산이 삭감됐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건 뭐 상정한 것이니까 이제 국회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의하면서 정식으로 나타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안에만 그러니까 100빌리언 헤알 그러니까 1000억 헤알이 지금 벌써 추가적인 부담을 지금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200헤알씩만 줬으면 좋겠는데
국회에서는 600헤아를 줘라 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절충안으로 300헤아리인데 없는 살림에 자꾸 돈을 주라고 하니까 서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파울로 게이지스라는 재무장관은 이 중간에서 이제 절충안을 자꾸 내놓으면서 이제 협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지출을 줄이고 이제 발전에 걸림돌 되는 것을 이제 규제를 풀고 하면서 좀 뭐 풀려고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예전 다른 정부와 같이 자꾸 이제 제출을 뭐 늘려서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등 이게 정책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선거입니다. 선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올해 이제 원래는 이제 1079헤아를 이제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었는데, 이게 또 여당과 야당과 서로 이제 뭐 합의하에서 1067헤알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1067헤알이면 지금 얼마가 될까요? 200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최저임금이 200불도 안 되면은 이게 그러면은 그럼 물가가 싸겠느냐? 뭐 그 부분 제가 몇 번 동영상 올려드리겠지만은, 그냥 최저임금은 이제 어떤 임금 협상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원래는 최저임금은 한 달에 한 가정이 먹고 살 만한 그런 비용이 돼야 되는데 200불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정부에서는 야 이거 1센트만 올려도 이거 어마어마한 부담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 2020년 이제 국민 총생산이 이제 마이너스 7.2를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9% 이상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에서 뭐 적을수록 좋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이제 다시 돌아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원래 이제 제가 2000년도, 8년, 9년도에 제가 몇 번 글로도 제가 남겼는데요. 2010년도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14, 16 최악의 하다가 2022년이면 좀 회복할 것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어떻게 내놓은 전망이냐면요. 2007년도부터 이제 내놓은 것이, 정부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해줘서 국민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 그들이 차를 한번 사서 새 차를 사서 5년 쓰고, 그러면 또 중고차로 팔고 또 두 번째 새 차를 사고, 여기까지는 정부가 대출해 줄 수 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대출을 해줄 수 없을 상황이 온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피크가 이제 2010년, 12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브라질은 이제 자동차 시장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2014, 15, 16, 17이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모든 또 그 미국에서 시작한 이제 2008년도 이제 그 당시에 시작한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미국 이제 모기지 그런 사태로 인해서 브라질 경제도 이제 타격을 이제 늦게 받으면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이런 불황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해 하려면은 이제 2022년 될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야 2022년면은 너무 멀다, 이거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이제 벌써 이제 날짜를 보면 이제 내후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는 시즌기였고요. 그 와중에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라고 평가는 힘든 게, 그 당시에 이제 노동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고요. 경제 부흥을 위해서 쉽게 해서 돈을 풀어서 경제 부흥을 시킨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누구는 포퓰리즘이다 뭐나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 사람 적절한 투자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온 상황에서 이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처방이나 이런 정책은 하나만 계속 두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하는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들은 정부가 제대로 숙제를 계속하다 보면 2022년부터 브라질 경제가 큰 호황을 이게 맞이할 것이다. 난 전망 제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거기까지 뭐 갑시다라고 했었는데, 뭐 현재로서는 잘 가는 첫 번째 조건이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볼소나로 대통령 같은 들어와서 그 전에 하던 것을 다 뒤집고, 이제 민영화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출도 줄이고, 근데 이제 개혁도, 조세 개혁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발판을 만들어 가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한 대, 두 대 맞아서 뭐 KO 됐다고 하더라도 브라질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일어날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자원이 많고,
인구, 그러니까 즉 시장이 넓고 또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환경의 혜택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다시 이제 이런 희망에 불씨를 살려서 또 요즘 수치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밥 없으면 빵, 빵 없으면 밥 이런 게 아니라 옷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몇 년 동안 안 사고 신발도 안 쓰고 차도 안 쓰고 버스도 안 타고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다 쓰는 겁니다. 즉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판을 만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공통된 전 세계적 공통된 점이었기 때문에 브라질만 큰 타격을 입은 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밟고 올라가느냐, 이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까지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경제를 이제 주무르고 있는 이제 파울로 게데스 장관은 원래부터 오래된 뭐 유명한 이런 뭐 경제학자고 또 회사에서도 일을 했고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원래적으로 이제 뭐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에 또 경험도 많은 사람인데 저도 이제 파울로 게데스 장관의 내놓은 여러 정책을 이제 좋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효과도 이제 기대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 그 정권에서도 거의 많은 원래는 힘이 막강했지만은 이제 대통령과 삐걱삐걱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뭐 오늘 내올 거다, 내일 나올 거다, 저 사람 뭐 사회할 거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닌 브라질의 유명한 경제학자면서 뭐 하버드 대학 교수이기도 한 스테픈 카니츠라는 또 유명한 이제 학자가 얘기 내는 게 뭐 잘 아는 사이인가 봅니다. 얘기하는 게 파울로 게데스는 원래부터 경제학자면서도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사임한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즉 경제가 망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죽자 살자 저 사람은 절대 사회를 안 할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보다는 부가 적지만은 그들은 못했던 자기는 재무장관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으로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행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뭐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씩 나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분명히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장관은 그때까지 죽자 살자 견뎌낼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한 게 이 게디스 이 장관은 회사 일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왕따나 또 그 분위기나 뭐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라든가 이런 것들 면역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쉽게 지금 현재 재무장관 내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저도 그거 보고 많이 이제 공감하고 호응하고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파울로 게데스 재무장관을 이제 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생각한 것과 같이 쉽게 해서 뭐 지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적절히 하고 조세 개혁을 하고 모든 개혁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랑 달라졌으니 이건 이제 이끌고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뭐 80년대도 유명한 학자들이 달라붙었다가 뭐 브라질 경제를 망가뜨린 경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굳건히 이제 믿는 이 장관인데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동영상 끝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댓글로 조금이나마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